자, 오늘 진도입니다. 172페이지 보시면 통종어휘 표시와 구별 개념이 나오죠. 자, 구별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 통종어휘 표시부터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런 거잖아요. 갑이 을과 만나서 하지도 않은 매매를 한 것처럼 가장을 해서 갑이 을에게 이전 등기를 해줬다면 이 가장 매매는 둘이 짜고 한 거짓말이니까 통종어휘 표시로서 무효고, 매매가 무효면 무엇도 무효예요? 등기도 무효인 거죠. 따라서 갑에게 아직도 여전히 소유권이 있는 것으로 해석이 되는데, 을이 자기 앞에 등기된 것을 기하로 병한테 팔아먹고 병한테 이전 등기를 해줬다면 병은 선이라면 확정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한다. 왜냐하면 통종허위 표시 무효는 누구한테 대항하지 못하죠? 선의의 제3자에 대항하지 못하니까요. 이게 통종허위 표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인 거죠. 자, 구별 개념에서 은닉행위가 나옵니다. 자, 이런 겁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A라는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데 자신의 부동산을 을에게 뭐 하고 싶냐면 증여하고 싶어요. 근데 증여하고 싶다고 증여를 하게 되면 증여세가 엄청 많이 나오니까 을과 하지도 않은 매매를 한 것처럼 가장을 해서 갑이 을에게 이전 등기를 해줬다는 거죠. 자, 근데 문제는 갑과 을 간의 가장 매매는 안 한 거죠. 짜고 한 거죠. 따라서 통종어휘 표시여서 무효인 거죠. 근데 매매든 증여든 갑이 을에게 소유권을 넘겨준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매매든 증여든 갑이 을에게 소유권을 넘겨준다는 점에서는 의사표시가 합치되어 있기 때문에 을의 등기는 유효하고 을은 확정적으로 뭘 갖게 되냐면 소유권을 갖게 돼요. 그러면 이 등기의 원인이 필요한데 이 등기가 등기 원인은 숨어있는 증여고 이걸 우리가 은닉행위라고 하는 거죠. 숨어있다 이런 얘기. 다시 말하면 증여할 건데 매매한 것처럼 가정하면 그 매매는 통종어휘 표시로서 무효이지만 숨어있는 증여는 유효한 거다. 증여는 숨어있다 해서 우리가 은닉행위라고 하고, 따라서 매매가 무효지만 증여는 유효하기 때문에 을은 확정적으로 뭘 갖게 됩니까? 소유권을 갖게 되는 거죠. 따라서 을이 자기 앞에 등기된 것을 기하로 병한테 팔아먹고 병한테 이전 등기를 해줬다면 이미 을은 자신에게 소유권이 있는 상태에서 병에게 팔아먹은 것이니까 병은 선이든 악이든 묻지 않고 항상 뭘 갖게 돼요? 소유권을 갖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통종어휘 표시는 무효니까, 을의 등기가 무효니까 병은 선이어야지만 소유권을 갖고 병이 악이면 뭘 갖지 못해요? 소유권을 갖지 못하죠. 근데 숨어있는 은닉행위가 존재하는 경우에 을의 등기는 유효하니까 을에게 소유권이 있으니까 지껏 지가 팔아먹는 것이니까 병은 선악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2번 신탁행위가 나옵니다. 자, 이 신탁행위라는 것은 신탁법에서 온 개념이긴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신탁과는 개념이 좀 달라요. 민법상 신탁행위라는 것은 뭐냐면 주고자 하는 것보다 큰 것을 주는 척하는 것을 우리가 신탁행위라고 해요. 교재 한번 읽어볼게요. 자, 우리 교재 2번 신탁행위. 어떤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정도를 넘는 권리를 이전하면서 큰 걸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민법상 신탁행위라는 것은 큰 것을 주는 척하는 걸 우리가 신탁행위라고 하고요. 신탁행위로서 우리가 검토해야 될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양도담보입니다. 자, 양도담보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신탁행위이기 때문에 유효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에요. 자, 이런 얘기죠. 을이 갑에게 1억을 빌려주고 1억을 담보하기 위해서 갑소유 A 부동산에다가 담보를 설정하려고 해요. 일반적으로 근저당권과 같은 담보 물건을 설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만약 갑이 을에게 담보 목적으로 소유권을 이전해 줬다면
우리가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우리가 양도라고 하니까 이걸 우리가 양도담보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양도담보란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담보를 우리가 양도담보라고 해요. 그래서 가배수율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됐어요. 무효냐 유효냐죠. 자, 일단 기본적으로 갑이 을에게 넘겨주려고 하는 것은 실제로는 담보권을 설정해 주려고 하는 거죠. 근데 대외적으로는 소유권 자체가 넘어가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이게 의사표시가 불일치된 것으로 이해한다면 둘 간의 계약이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이 소유권 이전 등기는 통정허위 표시로서 무효가 된다라고 해석이 되는 거죠. 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이렇게 이해합니다. 통정허위 표시란 아무것도 안 주면서 주는 척 하는 것만 통정허위 표시라는 거예요. 실제로 주는 것이 있는데 주는 것보다 큰 것을 주는 척 하는 것은 통정허위 표시가 아니라 신탁행위고, 따라서 신탁행위는 유효하기 때문에 을 앞에 이루어진 소유권 등기는 무효가 아니라 유효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무것도 안 주면서 주는 척 하는 것만 통정허위 표시다. 실제로 주는 것이 있는데 그 주고자 하는 것보다 좀 큰 것을 주는 척 하는 것은 통정허위 표시가 아니고 신탁행위이기 때문에 무효가 아니라 유효라는 거죠. 따라서 을 앞에 이루어진 등기는 유효하고요. 을은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았더라도 원하는 대로 뭘 취득하게 되냐면 양도 담보권을 취득하게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고요. 이게 이제 신탁행위의 개념인 거죠. 두 번째 신탁행위는 뭐냐 하면 채권 추심을 위한 채권 양도입니다. 자, 이런 얘기예요. 을이 갑에게 1억 원을 빌려줬습니다. 1억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채권이 있는 상태인데 갑이 돈을 안 갚아요. 그래서 친구인 병이 갑에 가서 대신 돈을 받아주려고 하는데 갑이 병한테 뭐라느냐 하면 네 일이나 신경 써 이런단 말이죠. 그래서 병이 을에게 뭘 요구했냐면 네가 나에게 채권 자체를 양도해 준 것처럼 해 준다면 내가 이놈한테 가서 떳떳하게 돈 갚으라고 요구해 줄게. 이게 뭐죠? 채권 추심을 위한 채권 양도인 거예요. 자, 을이 병에게 진짜로 채권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대신 돈을 받을 수 있는 대리권 정도를 주고자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을이 병에게 실제 주는 것은 대리권인데 채권 자체를 양도한 것처럼 되어 있으니까 주고자 하는 것보다 큰 것을 주는 거죠. 따라서 채권 추심을 위한 채권 양도도 무효가 아니라 유효다. 왜냐하면 이것은 통정허위 표시가 아니라 주고자 하는 것보다 좀 큰 것을 주는 척하는 뭐에 불과하기 때문에 신탁행위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자, 정리해 볼게요. 자, 이런 겁니다. 아무것도 안 주면서 주는 척하는 것은 뭐예요? 통정허위 표시, 무효입니다. 자, 진짜 주는데 그 원인만을 다르게 적은 것을 우리가 은닉행위라고 하고요. 은닉행위는 무효가 아니라 유효하죠. 따라서 상대방은 확정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죠. 그 다음에 주고자 하는 것보다 큰 것을 주는 척하는 것을 우리가 신탁행위라고 하고요. 따라서 우리 판례는 양도담보와 채권 추심을 위한 채권 양도는 통정허위 표시가 아니라 신탁행위로 이해한다는 말은 양도담보도 유효하고 채권 추심을 위한 채권 양도도 유효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것까지 정리하시면 돼요. 그 다음 이제 뭐가 나와 있죠? 사해행위가 나와 있죠? 이거는 제가 저번주에 개념을 설명드렸어요. 채무자가 재산을 도피시키는 행위를 우리가 사해행위라고 하고, 이러한 사해행위는 채권자가 일방적으로 취소할 수가 있고요. 이걸 우리가 채권자 취소권이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씀드릴게요. 채무자가 재산을 도피시키는 행위를 우리가 사해행위라고 하고, 이러한 채무자의 재산 도피 행위, 사해행위는
채권자가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뭐라 그래요? 채권자 취소권이라고 하는 거죠. 끝입니다. 자, 이제 통정허위 표시 끝났고 이제 177페이지 오시면 이제 뭐가 나오죠? 착오가 나오는 거죠. 착오는 시험 문제가 반드시 나옵니다. 최근에 출제 경향은 과거에 한 5, 6년 전에는 통정허위 표시를 대단히 중요시했는데 최근에는 오히려 착오에 대해 중요시하고 있는 편이고요. 착오를 좀 꼼꼼하게 좀 공부를 하셔야 돼요. 자, 177페이지 오시면 109조가 나옵니다. 읽어볼게요. 1항. 의사표시는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2항. 전항의 의사표시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면 착오가 있었고 중대한 과실이 없었다면 표의자는 착오를 이유로 자신의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가 있고요. 그 취소를 가지고 누구한테 대항하지 못합니까?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의의부터 좀 생각을 해보는데 좀 정리를 해볼게요. 좀 어려워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깔끔하게 정리하실 필요가 있죠. 자, 착오는 뭐냐면요.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됐음을 모르고 하는 것을 우리가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라고 합니다. 자, 이런 얘기죠. 의사표시가 불일치됐어요. 뻔히 알면서 하는 것은 거짓말이죠. 진이 아닌 의사표시고요. 상대방과 짜고 하는 것은 짜고 하는 거짓말인 거죠. 통정 호의 표시고, 또 의사표시가 불일치됐는데 실수로 몰랐어요. 실수한 거죠. 이게 뭐죠?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가 되는 거죠. 자,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중에서 좀 조심할 것은 뭐냐 하면, 첫째, 규범적 해석을 전제로 한다. 만약에 자연적 해석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착오 문제가 발생할 수 없다라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어디에서요? 법률 해석에서 자세히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규범적 해석을 해야지만 착오 문제가 발생한다. 만약에 자연적 해석을 하게 되는 경우는 착오 문제가 발생할 수가 없다.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이제 적을 게 있는데, 요 두 번째를 적기 위해서 우리가 교재를 좀 봐야 돼요. 자, 177페이지 오시면 2번 착오의 태양에서 표시상의 착오, 내용상의 착오, 동기의 착오가 나와요. 자, 이런 얘기입니다. 일정한 의사가 형성이 돼서 그것을 표시하는 것이 의사표시인데, 일반적으로 의사표시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것을 하게 되면 뭐가 있는 거죠? 동기가 있는 거죠. 만약에 동기에 잘못이 있다면 우리가 동기의 착오라고 하고요. 형성된 의사가 잘못된 경우에는 내용의 착오라고 하고요. 동기도 의사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 표시만 잘못됐어요. 우리가 표시상의 착오라고 하는 거죠. 가장 이해하기 쉬운 게 뭐죠? 표시상의 착오예요. 예를 들어서 3천만 원에 팔겠다라는 의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말할 때 급하게 말하는 바람에 3천 원에 팔겠다라고 잘못 얘기했어요. 잘못 표시된 거죠. 잘못 말하는 것을 우리가 오담이라고 하죠. 이게 뭐예요? 표시상의 착오. 또 아니면 3천만 원에 팔겠다라고 쓰려고 했어요. 근데 급하게 쓰는 바람에 만자를 빼고 쓰는 바람에 3천 원에 팔겠다라고 잘못 써서 보냈어요. 표시가 잘못된 거죠. 잘못 쓰는 것을 우리가 뭐라 그러죠? 오기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표시상의 착오란 의사와 달리 잘못 표시하는 것을 우리가 표시상의 착오라고 하고, 잘못 말하거나 잘못 적는 것이 대표적이죠. 그 다음 내용상의 착오는 뭐냐면, 표시가 정확히 됐는데 그 의미가 상대방에게 다르게 잘못 전달되고 있는 걸 우리가 내용상의 착오라고 해요. 가장 대표적인 것은 이런 것이 아닌가 싶어요. 제가 뭐라 그랬냐면, 제 친구한테 야, 이 자식아, 잘 먹고 잘 살이 자식아 이랬어요.
그러면 잘 먹고 잘 살라라고 얘기했지만 실제 의미는 뭐예요? 나가 뒤지란 얘기잖아요. 그죠? 근데 그쪽에서 고마워, 꼭 잘 먹고 잘 살게 라고 얘기했다면 정확히 표시가 됐더라도 그 의미가, 그 내용이 상대방에게 잘못 전달되고 있으니까 이걸 우리가 내용상의 착오라고 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그죠? 뭐 아니면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와이프가 이제 운전 연수를 해요. 남편이 이제 조수석에 탄 거죠. 그래서 뭐라 했냐면 우회전해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랬더니 우회전이라고 똑바로 얘기했는데 그것을 좌회전으로 잘못 받아들고 왼쪽으로 돌리더라. 이런 게 뭐예요? 내용상의 착오예요. 그래서 내용상의 착오라는 것은 표시가 정확히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의미가, 그 의사가 상대방에게 잘못 전달되고 있는 걸 우리가 내용상의 착오라고 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좀 생각해 볼 것은 표시상의 착오나 내용상의 착오는 법적으로 분쟁이 없어요. 판례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시험에 나오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동계정거거든요. 자,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전원주택을 짓겠다라는 동기를 가지고 땅을 샀어요. 땅을 샀는데 실제로는 전원주택을 지을 수가 없는 땅이었다면 뭐가 되는 거죠? 동계청은 거죠. 이해되시나요? 또 아니면 지하철역이 건설된대요. 그 아파트 근방에. 그래서 지하철역이 건설되면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오르겠구나. 그래서 지하철역이 만들어진다길래 아파트를 분양받았어요. 매수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지하철역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그 아파트를 사게 된 뭐예요? 동계청은 거죠. 이해되시나요? 그죠? 뭐 그린벨트가 해제될 줄 알고 땅을 샀는데 해제가 안 되더라. 이런 거 다 뭐예요? 동계착오고, 보통 우리가 실수했다, 잘못 샀다라고 할 때 대부분이 다 뭐예요? 동계착오인 거예요. 물론 이 동계착오를 가지고 취소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학설의 대립이 있습니다. 자, 178페이지 오시면 다솔과 판례가 있는데 우리는 뭐만 기억하면 되냐면 판례만 기억하면 돼요. 자, 여기다 적을게요. 자, 동계착오에 대해서는 우리 판례는 그 동기가 표시가 되거나 아니면 상대방으로부터 유발된 경우에만 착오 문제가 된다. 착오리로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다시 말하면 동계착오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그 동기가 상대방에게 표시가 되거나 아니면 상대방으로부터 그 동계착오가 유발된 경우에 비로소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인 거예요. 여기까지 개념입니다. 자, 179페이지 오시면 뭐가 나오죠? 취소 요건이 나와요. 자, 이런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는 일단 중요 부분이고요. 또 중대한 과실, 중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그때는 취소하는 것이 가능하고요. 먼저 적으면 이 취소를 가지고 선의 제3자, 모르는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없다, 뭐 할 수 없는 거죠? 대항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중요 부분인 것을 우리가 검토해야죠. 자, 중요 부분이라는 것이 뭐냐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일종의 이중 기준설 해가지고 표의자 입장에서 중요할 뿐만 아니라 일반인 입장에서도 중요해야 비로소 중요 부분이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다시 말하면 표의자 입장에서만 중요한 것은 중요 부분이 아닌 거죠. 표의자 입장에서 중요할 뿐만 아니라 일반인 입장에서도 중요해야 비로소 중요 부분인 거죠. 기억해 두시고. 자, 근데 너무 추상적이죠. 그래서 우리 판례는 이러한 중요 부분이 되기 위해서는 경제적 불이익이 존재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다시 말하면 경제적 불이익이 있어야 중요 부분이고 착오리로 취소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재 180페이지 오시면 쭉 예들이 나옵니다. 이거 외울 필요 없는데 여러분 보실 때 가장 중요한 근거가 뭐예요? 경제적 불이익의 존재죠. 따라서 이것이 중요 부분이냐 아니냐 문제는 경제적 불이익의 존재예요. 근데 유의하실 것이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갑돌이 땅인 줄 알고 땅을 샀는데 나중에 보니까 갑순이 땅이에요. 자, 보세요. 근데 갑돌이 땅이 아니라
갑순이 땅이기 때문에 이전 등기를 받지 못하고 있다면 이것은 차고 문제가 아니라 채무 불이행 문제인 거예요. 우리는 차고는 채무 불이행이 아니기 때문에 이행이 된다는 것을 전제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차고는 무엇을 전제합니까? 이행이 된다는 것을 전제한다. 만약에 발생한 문제 때문에 이행이 안 되고 있다면 이것은 차고 문제가 아니라 뭐로 가는 거죠? 채무 불이행 문제로 가는 거예요. 그럼 보자고 다시. 갑돌이 땅인 줄 알고 땅을 샀는데 나중에 보니까 갑순이 땅이에요. 매수인 입장에서는 갑돌이 땅이든 갑순이 땅이든 이전 등기 받으면 그만인 거죠. 아무런 경제적 불이익이 없는 거죠. 따라서 그것은 중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차권리로 취소할 수 없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자, 갑돌이 집인 줄 알고 임대차 계약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갑순이 집이래요. 그럼 만약에 갑돌이 집이 아니라 갑순이 집이기 때문에 임차인이 들어가서 살 수가 없다면 그것은 차고 문제가 아니라 채무 불이행 문제인 거예요. 자, 들어가서 산다면 갑돌이 집이든 갑순이 집이든 아무런 경제적 불이익이 없는 것이니까 중요 부분이 아니고 차권리로 취소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 부분이 되려면 경제적 불이익이 존재해야 된다. 무엇을 전제합니까? 이행을 전제하는 거죠. 자, 생각해 보세요. 자, 전원주택을 지으려고 땅을 샀는데 그 전원주택을 지을 수가 없는 상태예요. 동기차고죠. 그 동기가 매매 계약하면서 표시가 됐어요. 그럼 차고로 왔죠. 그럼 중요 부분이면 차고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을 텐데, 자, 이전 등기를 받았다 하더라도 이행이 됐다 하더라도 전원주택을 지으려고 땅을 샀는데 전원주택을 지을 수가 없다면 명백히 경제적 불이익이 존재하는 것이니까 중요 부분이고 뭐로 가는 거죠? 차권리로 취소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기억해 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중요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가 따로 기억할 것이 있어요. 자, 우리 판례는 시가, 가격, 수량, 지적 부족은 일반적으로 중요 부분이 아니란 입장입니다. 다시 말하면 경제적 불이익이 존재하더라도 이것은 중요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래의 안전보호죠. 자, 우리가 물건을 파는 사람은 한 푼이라도 더 받으려는 것이 인지상정이고요. 물건을 사는 사람은 깎으려는 게 인지상정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가격이 중요 부분이어서 팔았는데 좀 싸게 판 것 같아요. 취소. 샀는데 좀 비싸게 산 것 같아요. 취소. 그렇다면 거래라는 것이 유지가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시가, 가격, 수량, 지적 부족은 100평인 줄 알았더니 95평이 되는 겁니다. 부족은 중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거래 안전보호라는 장면에서 차권리로 취소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입증이죠. 입증. 누가 입증하느냐? 표의자가 입증하는 거죠. 자, 왜냐하면 중요 부분이라는 사실이 입증이 되면 뭐 할 수 있죠? 취소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취소는 누가 하려고 하는 거죠? 표의자가. 따라서 중요 부분이라는 점은 표의자가 입증해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중요 부분과 관련해서 이 네 가지를 기억하시는데 항상 머릿속에 무엇을 조심하셔야 됩니까? 이행이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중과실이 없어야 돼요. 잘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는 말은 중대한 과실이 아닌 단순한 과실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취소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단순한 과실이 아니라 중대한 과실, 중과실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취소할 수 없다는 얘기잖아요. 우리가 실제로 이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를 다른 말로 하면 과실에 의한 의사표시예요. 착오는 실수고 과실인 거잖아요. 자, 과실이 뭐예요? 알 수 있는데 모르는 거잖아요. 착오 뭐라고요? 의사표시가 불일치됐음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착오라는 말은 의사표시가 불일치됐으면 알아야 되는데 몰랐다, 이런 개념이니까 착오 개념 속에는 무엇이 들어갑니까? 과실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과실이 있더라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단순한 과실이 아니라 중대한 과실인 경우에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는 거예요. 개념이 있습니다. 과실이 뭐예요? 알 수 있는데 모르는 거죠. 다시 말하면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주의 의무를 결여하고 있는 것이 과실이에요. 그럼 중대한 과실이 뭐예요? 누구든지 당연히 알아야 되는데 몰랐던 얘기죠. 다시 말하면 현저한 주의 의무가 결여가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중과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정도의 차이네요. 이거 어떻게 구별할 것이고 어떻게 문제를 풀 것인가. 우리 판례는 이렇게 합니다. 자, 누군가를 신뢰했어요. 신뢰했기 때문에 확인을 안 했다면 그것은 과실입니다.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가 있어요. 이에 반해서 아무런 이유도 없어요. 아무런 이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무작정 확인을 안 했다면 그것은 중대한 과실이기 때문에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공장을 지으려고 땅을 샀는데 아무런 이유도 없이 그 땅에 공장을 지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안 했다면 중대한 과실이기 때문에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매도니 공장 건축이 가능하다고 하길래 믿고 확인 안 했다면 그것은 과실이기 때문에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자, 아파트 임대차 계약을 했는데요. 저보다 선순위로 어마어마하게 큰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였어요. 근데 만약에 제가 아파트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아무런 이유도 없이 등기부 등본을 안 떼봤다 확인을 안 했다면 그것은 중대한 과실이기 때문에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중개업자가 깨끗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라고 하길래 믿고 확인 안 했다면 그것은 뭐죠? 과실이기 때문에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있는 거죠? 취소할 수가 있는 거죠.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그 다음에 중대한 과실이 존재한다면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외가 있는데 상대방이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을 이용해 처먹었다면 그때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가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고요.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사실은 누가 입증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중대한 과실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입증이 되면 취소하지 못하게 막을 수 있으니까 막으려고 하는 상대방 측에서 입증하게 되는 거죠. 정리해보면 자, 중대한 과실이 존재한다면 원칙적으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그 표의자의 중과실을 이용해 처먹었다면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는 것이 가능하고요. 입증은 상대방 측에서 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교재 볼게요. 182페이지 오시면 효과가 있죠. 원칙, 취소할 수가 있다. 2번, 제3자에 대한 관계,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3번, 보유자의 배상 책임 문제, 착오는 위법행위가 아닙니다. 불법행위가 아니에요. 따라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더라도 상대방은 표의자에게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고요. 적용 범위는 사법상 법률행위 원칙주로 적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착오와 관련 문제죠. 1번, 대리인이 본인의 의사와 다른 의사표시를 한 경우는 착오 문제가 아닙니다. 왜 그런지 우리가 대리에서 공부할 거고요. 또 전달 기간이 잘못 전달됐다면 상대방에게 전달되지 않았죠. 상대방에게 도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의사표 효과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착오 문제가 발생할 수가 없고요. 3번, 표시기간의 착오는 의사표시가 불일치됐으니까 착오 문제로 다뤄지게 되는 거죠. 7번, 다른 제도와의 결합해가지고 1번 착오와 사기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사기를 당한 사람은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거나 사기를 이유로 취소하거나 선택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2번, 착오 하자 담보 책임, 착오로 하자가 있는 물건을 구입하게 된 경우에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거나 담보책임 묻거나 이것도 선택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3번, 착오 해제해서 넘겨보면 판례가 나오죠. 이게 제일 중요한데 일단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해제된 후에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요. 왜냐하면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해제당하게 되면 손해배상을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게 되면 뭐 할 필요 없습니까? 손해배상할 필요가 없잖아요. 따라서 요의 판에 따르면 해제당했더라도 그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는 것이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고, 착오의 마지막으로 숨은 불합의와 무효가 나와 있는데 이겁니다. 자연적 해석을 하는 경우에는 착오 문제가 발생할 수 없다. 규범적 해석을 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 자연적 해석을 함으로써 불합의로서 계약이 성립조차 되지 않았다면 착오 문제 발생할 수 없다는 말이 또 나와 있네요. 자, 기본 확인 문제입니다. 갑은 을의 부동산을 매수하였는데 계약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어 이를 이유로 매매 계약을 취소하고자 한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죠. 1번. 자, 착오로 하자 있는 물건을 구입했다면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거나 담보치를 묻거나 선택할 수가 있으므로 1번은 뭐죠? X가 되고요. 또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기 위해서 표의자는 뭘 입증하면 되는 거죠? 중요 부분임을 입증하면 되는 거죠. 중과실이 없으면 입증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과실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상대방이 입증하는 것이므로 2번도 뭐가 돼요? X가 되고요. 3번, 해제된 후에도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는 것이 가능하고요. 4번,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더라도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상대방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4번도 뭐죠? X가 되는 거죠. 5번 볼까요? 갑은 계약 내용에 착오가 있었다는 사실과 함께 만일 그 착오가 없었더라면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 이게 뭐죠? 중요 부분이죠. 중요 부분임을 갑, 표의자가 입증해야 된다는 지문이니까 맞는 지문이고 답은 뭐죠? 5번이 됩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서 하자 있는 의사표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